5년 동안 순재산 증가액이 30억에 신용카드 사용액과 해외 갔다 온 금액이 8억 정도, 그래서 총 38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돈은 5년간 3억밖에 안 되죠. 38억에서 3억을 빼면 한 35억 정도 어디서 났는지 이상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고 이상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줄이는데 진심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연봉 6천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고 1억 넘는 벤츠를 타고 골프 회원권도 있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박 대표의 이야기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주식 100%를 갖고 1인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100% 갖고 있으니까 자기 회사니까 급여가 높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월 500만 원씩 연봉 6천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자기 법인이니까 급여는 박 대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도 법인의 근로소득자니까 급여를 받아서 사용을 하거나 대표이사면서 주주라면 배당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법인한테 빌릴 수는 있겠죠. 실제로 법인과 자금 대여 계약을 하고 빌렸다면 차용증도 작성을 하고 연이자 4.6%씩 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인한테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주주면서 대표이사라도 법인의 돈을 막 쓰면 안 됩니다. 법인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저는 증여와 상속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 한번 틈틈이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 박 대표가 세무조사를 받은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 대표는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한테 근로소득 금액을 매월 500만 원씩 신고를 하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연간 6천만 원씩이니까 대략 5년간 근로소득이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박 대표가 강남에 거주를 하고 있고 외제차를 타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소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박 대표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주식과 회원권도 있는데 모두 박 대표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한번 모아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물론 주식을 대출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살 때 대출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재산 40억에서 대출 10억을 빼면 순수하게 개인 재산이 한 30억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세청이 아니라 우리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매월 500만 원만 받고 연봉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소득세 내고 나면 그것보다 더 적게 받을 텐데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외제차를 갖고 있고 회원권과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순수한 재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국세청은 분석을 멈추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또 확인을 하거든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을 거고, 그러면 국세청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출입국 기록을 확인을 해서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아보면 이 정도 정보는 그냥 컴퓨터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박 대표가 신용카드와 해외여행으로 사용한 금액이 8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까지 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5년 동안 순재산 증가액이 30억에 신용카드 사용액과 해외 갔다 온 금액이 8억 정도, 그래서 총 38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돈은 5년간 3억밖에 안 되죠. 38억에서 3억을 빼면 한 35억 정도 어디서 났는지 이상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고 이상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좀 어려운 말로 PCI 분석이라고 합니다. P는 재산이고요, C는 소비입니다. 그리고 I는 신고한 소득입니다. P와 C를 더한 금액에서 I를 차감한 금액이 탈루 혐의 금액입니다. 이 박 대표의 경우에도 PCI 분석을 해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 박 대표는 어떻게 부동산을 샀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증여를 받았거나 법인의 가지급금을 이용해서 샀을 겁니다. 박 대표의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건 없었고요. 대부분 법인의 가지급금을 이용해서 개인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가지급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법인의 돈을 정상적으로 빌리고 이자를 내고 있는지 국세청은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35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고 세금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박 대표처럼 PCI 분석을 해서 증여세 조사를 하다가 법인 조사를 하고 소득세까지 통합조사로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무조사 나오기 전부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지급금으로 무작정 법인의 돈을 뽑지 말고 정상적인 거래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무조사 나온 박 대표의 경우에는 좀 심한 케이스긴 하고요. 저와 거래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가지급금이 발생을 해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 부동산 취득할 때부터 저와 상담
상담을 해서 개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취득할지 한번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엄청 줄이고 증여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부동산 취득이나 세금 전략은 저와 몇 년간 같이 해온 신뢰가 있어서 가능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 의뢰 주신 경우에도 제가 모두 설명을 드리면 일을 좀 맡겨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실제 세무조사 나온 박 대표의 케이스로 국세청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가지급금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이 있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부동산 취득 전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